예,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비타 500 제일 좋죠? 비타 500. 공부할 때 잠 좀 오면 요거 마시면 몸소리 좀 나고 되게 좋잖아요. 예. 지금 뭐 날도 지금 무덥죠. 지금 습도도 높죠. 지금 후덥지근하죠. 이런 날 조금만 움직여도 사람이 막 기가 팍팍 빠집니다. 그죠? 그래서 정신력도 체력도 안 될 때는 약물의 힘으로 그거 맞잖아요. 막판에 가면 약물의 힘으로 견뎌야 됩니다. 약물의 힘으로. 그 중독 걱정 안 하셔도 우리는 중독돼서 살고 있어요. 맞죠? 중독돼서 살고 있어요. 집에서 뭐 아무리 뭐 자연 음식 무슨 유기농 해봤자 나가서 먹는 음식 전부 MSG고 어쩔 수 없어요. 유기농이라고 해도 뭐 유기농이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 시골에 가면 제 아버님 고향이 충청북도 옥천이에요. 저도 만들어지기는 옥천에서 만들어지고 나오기만 마산에서 나온 사람인데 그 충청북도 옥천에 가면 지금도 이제 농사 짓는 거 예전에는 이제 고모부님이 지으셨는데 이제 세상 뜨시고 뭐 알아서 누우시고 그 밑에 이제 고종 사촌형들이 농사 짓고 있잖아요. 가면 얘기합니다. 진영아, 유기농 그런 거 사 먹지 마. 누나 와. 우리도 유기농 농사하면 돈이 안 돼서 안 해. 그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유기농 한다 하면 유기농 인증을 요구해요. 유기농 인증 받아야 돼요. 그럼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 몇 달 동안 농약을 안 치고 비료 그름을 안 쓰고 이렇게 해놓고 와서 인증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를 외부로 반출을 할 때 도매업자들이 와서 그걸 사갈 때 유기농 농사 지었다 해서 유기농 농사 안 지은 것보다 수확량이 반으로 줄었다면 가격이 2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기농 자기들도 그걸 어떻게 100% 믿느냐 해가지고 수확은 만약 배로 2분의 1로 줄었다면 가격은 한 10% 정도 더 쳐준답니다.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마른 유기농 해놓고 뿌린대요. 그래서 똑같다는 거야. 우리 먹는 것도 유기농 못한다. 그런데 어디 유기농? 그러니까 유기농 사 먹지 말고 그냥 사 먹어. 그냥 사 먹어. 충청도 사도죠. 알았다 누나. 그냥 사 먹고 있습니다. 저 시골에서 뭐 고구마 같은 거 농사하면 한 박스 보냅니다. 봐가지고 요거 뭐 그름 치고 안 치고 농사가 되냐? 그냥 먹어. 알았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대로 유기농 하는 데가 이제 저기 뭐 인터넷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이 보고 하니까 그런 데가 실제로 이제 조금씩 생기는 모양이에요. 대신에 가격이 엄청 세죠.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요. 자, 됐습니다. 저는 뭐 여태까지 유기농 아닌 거 먹고 살다가 갑자기 유기농 먹으면 배탈 날 것 같아서 그냥 먹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인이 박혀서 내성이 생겨서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걸 자꾸 먹어야 계곡에 물도 함부로 먹어도 탈이 안 나는 거야. 좋은 거 먹다가 밖에 나가서 물 한 모금 잘 먹어도 화장실 가야 되고 대충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토지 이동.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런 거 찾아서 먹어서 돈이 또 돌아줘야 되죠. 맞죠? 그래서 부자들이 뭐 백화점 명품관 가가지고 쇼핑하는 거 저는 그거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해야 돈이 돌아요. 서민 입장에서는 뭐 하는데 뭐 저런 거 있는 채 한다고 그래 샀는데 그분들 돈 안 쓰면 다 죽어. 돈 써야 된다고 그분들이. 맞죠? 돈 써야 돼. 다만 뭐 1등석 타는 건 좋은데 그것을 이제 땅콩 가지고 땡콩 때리고 이 짓을 안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자, 토지 이동입니다.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예요. 발생 변경 소멸. 그래서 토지 표시가 하고 나왔기 때문에 토지 표시는 6가지밖에 없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그렇기 때문에 자, 요 6가지가 아닌 소유자 또는 개별 공시지가 또는 옛날의 토지 등급. 자, 요런 것들은 변화가 있더라도 변동이 있더라도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오로지 토지 이동은 그 의의에서 토지의 표시가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것 그것만을 토지 이동이라고 하더라. 그럼 토지 이동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신규 등록부터 나오는데 자 우리 신청 의무와 관련해서 신규 등록
그리고 등록 전환, 그리고 지목 변경. 자, 이런 것들은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소관청에 며칠 내 60일 이내 신청해야 됩니다. 물론 신청하지 않아도 벌칙은 일체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요거 말고 분할하고 합병은 원칙적으로는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원칙적으로는 신청 의무 자체가 없다. 예외적으로만 신청 의무가 있는데 이 예외적일 때도 60일 이내 신청해야 되고 물론 신청하지 않아도 별도의 벌칙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 토지가 바다로 됐을 때 이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는 며칠 이내 90일 이내 신청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위반해도 벌칙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거 있죠? 축척 변경은 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가 신청하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 축척 변경은 일체 신청 의무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건데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토지 이동 중 원칙이든 예외든 아예 신청 의무 없는 유일한 것이 축척 변경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신청 의무가 있거나 예외적으로 있거나 이런 식으로 대부분은 신청 의무가 일부분 있지만 축척 변경은 아예 신청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원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할, 합병, 신청 의무 있는 예외, 분할은 1개, 합병은 2개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하시면 되고. 자, 첫 번째 신규 등록부터. 자, 소유자 60일 이내 신청해야 됩니다. 안 해도 벌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 의무는 그냥 공갈포라고 그랬죠. 공갈포. 자, 그리고 신규 등록할 때는 소유자는 신청서 플러스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증명 서류가 소판 기준에서 4가지 중 하나를 내야 된다 그랬어요. 맞죠? 토지 하나 만들려면 집에 있는 뿅아리 팔고 뭐 달걀 팔아서 안 돼요. 돼지 팔아도 안 되고 소는 팔아야 된다. 소판 기준. 자, 해서 소유권 증명 서류 아무거나 사본 내면 되고 그 다음에 법원에 판결 있으면 판결 내면 되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무소사본 이런 게 있죠. 요거는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명의로 등록하고자 하는 토지가 있어요. 그때 그 토지가 국유재산일 때는 국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겠죠. 이때 국유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관청으로서의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협의한 문서사본 즉 국가와 협의한 문서다 이 말이에요. 요거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지적법에서 장관은 나왔다 하면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딱 한 번만 기재부 장관, 요 장관, 별도 장관이 여기서만 나옵니다. 다른 데 장관은 무조건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자 바다를 매립했어요. 그럼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때 내가 매립하고 내가 준공검사 받았다라고 하는 준공검사 확인증 4번 해서 4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내면 됩니다. 옛날에 한번 다 내야 된다 틀렸다 그런 문제도 있었다고 그랬죠. 자 해서 요 4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 내면 되는데 자 우리 여기 보다시피 토지 이동은 원칙 소유자가 신청을 합니다. 신규 등록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지적공부 소유자 등기부에서 소유자 뺏겨와서 등록해 놨죠. 그러면 소관청은 토지 이동을 신청하는 사람이 소유자인가를 확인해야 돼. 소유자가 맞다면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 맞죠? 그럼 받아주면 되기 때문에 지적공부 보고 소유자 확인하고 신분증 보고 소유자 확인만 되면 받아주면 돼요. 그러나 신규 등록할 때는 아직 등기부도 없고 아직 지적공부도 없다. 맞죠? 그럼 소관청은 소유자가 누군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스스로 내가 소유자이거든요 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신규 등록할 때는 신규 등록만의 특징이 2가지 있다. 신규 등록만의 특징. 자, 첫 번째, 토지 이동, 토지 표시 변동이 있으면 소관청은 등기 촉탁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신규 등록은 아직 등기부 자체가 없다. 그래서 등기 촉탁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2번째,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의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정리한다. 즉 등기부 소유자를 뺏겨옵니다. 그러나 아직 등기부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소유자는 소관청이 직접 조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소관청이 직접 조사 결정하는데 바다 지나가다 보니까 어제까지 받았는데 오늘 토지 있네. 그러면 토지 소유자 찾아 전국 일주해야 돼요?
아니단 말이야.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신규 등록 신청하면서 이런 서류를 제출하면 그 서류를 기초로 해서 소관청이 진짜 소유자가 맞냐 판단하는 그런 절차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걸 제출하고 그러면 소관청이 그거 보고 조사하고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별거 없죠? 자, 일단 그 정도 하시고 자, 문제 몇 개 봅니다. 자, 83페이지 03번 문제. 03번. 나머지 이제는 뭐 풀어보세요. 소유자가 신규 등록 신청할 때는 신규 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해서 소관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 경우 첨부해야 할 해당 서류 아닌 것은 했습니다. 요거 소판 기준 찾으면 되죠. 소 5번에 소유권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판 1번에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이나 사본, 그 다음에 기 3번에 도시계획구역 토지를 그 지자체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무슨 장관?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사본, 그 다음에 준 2번에 공유수면 법률에 따른 준공 검사 확인증 사본 내면 되고, 4번에 뭐 도시관리계획도 이런 건 없죠. 해서 뭐 그렇게 뭐 그대로 풀어 나가시면 돼요. 뭐 없죠. 자, 그 다음에 84페이지 04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뭐 1번, 뭐 2번 이런 거 간단하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신규 등록을 했을 때 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지체 없이 등기관세에 등기 촉탁 들렸죠? 그래서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하지 아니한다. 합병은 청량하지 아니한다.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하지 아니하고 합병은 청량하지 아니하고, 그죠? 그런 거 기본으로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을 한번 봅니다. 5번. 자, 신규 등록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 소유자가 첨부해야 하는 서류, 우리가 첨부하려면 귀찮죠? 근데 그 서류를 그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소관청의 확인으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요거는 소관청 편한 거예요? 우리 소유자 편한 거예요? 소유자가 편한 거죠. 그래서 지적법은 굉장히 국민 편의를 지향하는 좋은 법이다 그랬어요. 이런 거 하나 봐도 알 수 있죠. 그건 신규 등록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등록 전환, 지목 변경 이런 거 신청할 때도 우리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소관청 확인으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항상 이렇게 편의적으로 나온다는 거 넣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등록 전환입니다. 자, 등록 전환은 등록돼 있는 장부가 원래는 임야도장, 임야도였는데 지적도 토지대장으로 옮겨서 등록되는 거, 이걸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돼 있는 장부가 전환,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임야도, 임야대장에는 산 플러스 숫자로 된 지분을 썼어요. 지적도 토지대장은 숫자로 된 지분을 씁니다. 그래서 옛날 지분은 결번돼 버리고 새로 지분을 부여해 주게 됩니다. 맞죠? 자, 이 임야도, 임야대장에는 대부분 개발이 거의 안 되어 있고 지가가 낮은 토지가 대부분 등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임야도의 도면의 정밀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3,000분의 1, 6,000분의 1까지 확 줄었으니까. 그러나 지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도면에 등록해놔도 크게 문제점이 없었어요. 그러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개발이 되면서 지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임야도라는 도면에, 정밀도 낮은 도면에 놔두면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겠죠. 그래서 지적도라고 하는 보다 정밀도 높은 도면으로 옮겨주는 거, 그게 등록 전환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임야도 등록되면 임야대장에 함께 등록, 지적도 등록되면 토지대장에 함께 등록이기 때문에 대장은 응급결에 같이 바뀌는 거고 핵심은 도면이 바뀌는 거예요. 정밀도를 향상시켜주는 거. 됩니까? 그러면 임야도 있던 토지가 무단히 땅값이 상승합니까? 개발되면서 상승합니까? 개발되면서. 개발된다는 얘기는 옛날과 지목이 같다, 지목이 바뀌고 있다. 지목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록 전환은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이렇게 지목 변경 수반.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되는 예외가 3가지가 있더라. 자, 항상 예외가 좀 더 중요했죠. 해서 자,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되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인은 안 돼. 도사는 돼야 돼.
도사는 도사인데 작은 도사 돼요, 안 돼? 안 돼. 큰 도사, 대도사. 이 정도 돼야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야도 등록된 토지의 대부분이 등록 전환되었을 때 남아있는 나머지 토지. 그러면 자, 임야도에 10필지가 있었는데 9필지가 지목 변경되면서 지적도로 옮겨갔어요. 그러면 한 필지가 임야인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임야도 관리하는 거 이거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는 임야 그대로지만 남들 갈 때 같이 지적도로 가버려라. 그럼 이거 하나 관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도에도 임야라는 지목이 그대로 등록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아라비아 숫자로 된 지분 앞에 산 붙인다 하면 맞다 틀린다. 틀린다 그랬어요. 왜? 임야이든 아니든 그 토지가 임야도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어야 산이 붙는 거예요. 지목이 임야이더라도 지적도에 등록된 임야인 토지는 산이 안 붙죠. 그래서 지목이 임야라고 산이 붙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리고 도시, 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해서 자, 이 도시군 관리 계획선 안에 있는 토지는 앞으로 지적공부에 지적도 토지대장으로 옮겨져야 될, 개발돼야 될 토지입니다. 그런데 미리 분할해서 미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됐죠. 그러니까 임야인 상태 그대로 지적도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 즉 성토나 절토 등으로 토지 형상이 싹 바뀌었어요. 토목 비용이 투자가 됐죠. 그러면 당연히 그 비용만큼 토지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지목 변경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 구역의 제한에 묶여 있다든지 보전 산지 로서 보존돼야 될 구역인데 그거 함부로 모르고 달라들었다. 지목 변경 안 된다 해버리면 지목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지에 토목 비용이 투입됐으니까 가격은 상승하죠. 우리 시골에 가서 임야 사더라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임야를 포크레인 불러서 전문가 중장비 불러가지고 뭐 며칠 몇 달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반듯하게 벌목하고 정리해놓고 옹벽 쌓아서 딱 해놓으면 옆에 임야 얼마인겨? 평당 15만 원, 이거는요 80만 원. 벌써 가격이 몇 배가 차이가 나요. 왜? 토목 비용이 투입이 됐으니까. 맞죠? 그리고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집을 지으려고 해도 임야 사가지고 바로 닦아냈다. 건물 바로 못 짓습니다. 왜? 집안이 약해요.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함부로 졌다 큰일 난단 말이에요. 맞죠? 깎아내면서 낮은 부분은 흙 갖다 넣고 했죠. 성토한 부분은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비바람에 겨울에 얼었다, 여름에 녹았다 이런 걸 최소한 2년 정도는 반복을 하고 비를 맞아서 자꾸 이게 내려가가지고 그게 다져져야 그때 가서 비로소 그래도 건축을 해도 좀 괜찮다. 그 기간을 단축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대도사 이거는 뭐 없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등록 전환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 신청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등록 전환 청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당연히 청량이 됩니다. 자, 임야도에 등록돼 있던 경계를 그대로 지적도에 옮기면 그러면 그 정밀도는 높아졌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다. 지적도로 옮겨갔지만 그걸 그대로 가져오면 정밀도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면의 축척에 맞춰서 새로 청량해서 보다 높은 정밀도의 경계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옛날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임야도에 정밀하지 않은 경계를 가지고 면적 측정을 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옮겨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지적도의 경계를 가지고 다시 면적 측정도 새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전환은 당연히 청량의 대상이다. 신규 등록은 당연히 청량하겠죠. 그건 안 봐도 당연합니다. 등록 전환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머릿속에 넣어놓습니다. 당연히 청량해야 된다. 등록 전환. 자, 그리고 여기 이 토지 형질 변경하고 나왔는데 이런 게 있어요. 산지관리법, 건축법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이 있어요. 그런데 저 뒤에 들어가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똑같은 토지 형질 변경 나왔지만 토지 이동은 다른 토지 이동이에요. 위에 있는 것은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되고 밑에 있는 것은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돼요. 그래서 어떤 법에 따라서 토지 형질 변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적법은 법 규정으로 서로 다른 토지 이동 대상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지관리법 건축법에 따라 토지에 형질 변경이 있다. 등록 전환 신청해야 됩니다. 국토교육법에 따라 토지 형질 변경이 있다. 요거 지목 변경 신청해야 됩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등록 전환은 산지관리법 건축법에 따라 토지 형질 변경이 있는데 지목 변경이 일어나는 토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지목 변경 신청한다. 등록 전환 신청한다. 이거 등록 전환 신청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지목 변경 별도로 있더란 말이에요. 지목 변경 일어났는데 저거는 등록 전환 신청하고 이거는 지목 변경 신청해요. 요거 어떻게 구분하면 되느냐? 자, 지목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옛날에 지목 바뀌기 전에는 임야도 있었어. 근데 지목이 바뀌면서 지적도로 옮겨갔어요. 이건 무조건 등록 전환이에요. 그건 지목 변경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목이 바뀌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전에도 지적도 있었고 지금도 지적도 있어. 이거는 지목 변경인 거야. 이거 등록 전환이 없잖아요. 지목 변경과 등록 전환을 비교하면 등록 전환이 있으면 무조건 등록 전환인 거지. 그건 지목 변경. 등록 전환이 우선한다 생각하면 돼요. 등록돼 있는 장부가 바뀌었다. 뭐다? 등록 전환이에요. 그건 지목 변경이라고 안 해요. 지목이 바뀌었는데 같은 장부 계속 있더라. 그건 지목 변경이에요. 됐죠? 그래서 등록 전환 신청할 때 지목 변경이 수반됐지만 이때는 등록 전환만 신청하는 것이고 별도로 지목 변경 신청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등록 전환만 신청해요. 자, 그래서 등록 전환, 요 정도. 그러면, 자, 등록 전환에 대해서 문제를 85페이지, 그 06번 문제 하나만 보자. 자,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소유자는 등록 전환 토지가 있으면 사유 발생일 60일 이내에 어디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2번,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 사용 승인이 있을 때 이때는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이지만 뭐 신청한다?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고 자, 요거하고 자, 89페이지 가봅니다. 89페이지. 자, 14번 문제 봅니다. 14번 문제 1번 지문. 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어요. 요거는 지목 변경 대상 토지입니다. 똑같은 토지 형질 변경이 있었는데 산지관리법 건축법 나오면 등록 전환, 국토계획법 나오면 지목 변경. 그렇게 우리 지적법이 법률 규정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어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06번, 85페이지 06번 문제. 자, 3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됐지만 지목 변경할 수 없을 때 대도사 할 때 사실상 형질 변경. 요때는 뭐 없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5번부터 봅니다. 5번. 지적소관청은 등록 전환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해줘야 됩니다. 등록 전환하게 되면 아까 경계 새로 정하고 면적도 새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면적도 새로 측량했으므로 면적이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등록 전환하면 기본적으로 지번이 바뀌죠. 맞죠?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등기부에 등기가 되기 때문에 토지 표시가 바뀌면 내만 바꾸면 된다. 등기부도 바꾸라고 촉탁해야 된다. 촉탁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 전환은 등기 촉탁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되는 면적의 차이가 오차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임야대장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혹시 요약집 가져오신 분들은 요약집 56페이지를 펴시고 안 가져오신 분들은 칠판을 보시면 됩니다.
자, 분할을 했습니다. 또는 등록 전환했습니다. 또는 축척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분할하기 전 면적하고 분할하고 나서 분할된 토지 면적을 합친 면적은 일치해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그리고 임야도에 등록돼 있던 그 면적 등록 전환하고 나서 재보니까 그것도 원래 일치되는 게 원래는 맞겠죠. 그리고 축척 변경할 때 면적도 새로 정하는데 면적도 옛날 면적, 새로 정한 면적 일치하면 제일 좋고 그게 이제 원칙상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일치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일치 안 하는 것이 허용 범위 내 사소한 면적 증감일 때 어떻게 처리하고 허용 범위 초과해서 증감이 너무 많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게 우리 지적법 하위 규정에서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요건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가끔씩 지문 1개 정도로 등장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답으로 냈어요. 22회인가 아마 한 8년, 7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새롭게 안 냈던 것을 조금씩 한두 문제 던지기 때문에 요거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요새는 뭐 지적서고 뭐 쥐곤충까지 나오는데 뭐 그죠? 자, 해서 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은 우리 법 규정에서 분할 전후에 면적 증감이 없도록 하라. 요게 원칙적인 규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분할하고 나서 전후에 면적 증감 없도록 해라. 그러면 자, 여기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토지가 분할 전 200제곱미터였어요. 중간에 딱 잘랐습니다. 그러면 왼쪽 100, 오른쪽 100 합하면 200. 옛날과 똑같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재보니까 왼쪽 99, 오른쪽 99밖에 안 나왔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2의 오차가 발생했죠. 자, 그런데 분할은 원칙, 분할 전후 면적증가 없도록 하라 그랬죠?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만약에 이 2라는 오차가 허용 범위 내 오차라면 그러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그냥 각계 맞춰주고 끝내버려라. 그래서 분할 후 나누어진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눠줘라. 이건 면적 비율이 똑같으니까 반씩에서 1, 1씩 나눠서 100, 100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분할 후에도 요거 100, 저거 100, 분할 전 200 해서 분할 전후 면적 증감 없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고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자, 허용 범위를 초과했어요. 이 허용 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너무 많이 틀려있죠.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했으니까 소관청이 옛날에 청량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청량은 아무래도 보다 정밀할 테니까 자, 그때 소관청이 일 잘못했다라는 게 드러나면 소관청 좀 창피하죠. 그런데 소관청 우리한테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출해야 될 서류를 소관청 관리할 때는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우리 귀찮게 안 했죠. 그러면 국민도 소관청을 위해서 눈 감아줄 건 좀 눈 감아주자는 거야. 그래서 자, 허용 범위를 초과했을 때 그대로 옛날 거 지금 거 비교가 되면 소관청 우리말로 쪽팔린다. 그래서 소관청 안 쪽팔리게 어떻게 한다? 옛날에 잘못됐던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해서 마치 안 틀렸던 것처럼 해주자라는 거야. 그래서 지적공부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이 정정을 신청받아 정정하면 소유자한테 좀 쪽이 팔리겠죠. 그래서 직권으로 정정해서 마치 안 틀렸던 것처럼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봐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등록 전환해요. 자, 등록 전환하는데 옛날의 면적, 지금 면적이 조금 달라요. 다른데 허용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허용 범위 내에 있다는 얘기는 법이 허용하는 오차 내니까 소관청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그럼 옛날 면적이 정밀하다, 새 면적이 좀 더 정밀하다. 새 면적이 그래서 이거는 옛날 면적 뭐 놔두고 새로운 면적 등록 전환 될 면적으로 결정을 해주는 거야. 될 면적 그거로 결정하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옛날하고 좀 다른데 그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니까 문제 없습니다 하고 가버린다는 거야. 그런데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면적으로 결정하면 옛날과 지금 너무 많은 오차가 있으니까 소관청 좀 창피스럽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옛날 임야도 경계와 임야대장의 면적을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정정해서 마치 안 틀린 것처럼
안 틀렸던 것처럼 떳떳하게 한번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두 가지만 일단 정리합니다. 자, 분할의 경우는 원래 분할 전후 면적 증감이 없도록 하라 이렇기 때문에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허용 범위 내에 있을 때 새로운 면적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면적에 비례해서 나눠줘서 옛날과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차 허용 범위 초과했다. 이거 그대로 오차 허용 범위 초과한 대로 하면 욕 먹겠죠. 그러니까 소관청 욕 안 먹게끔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정정. 그것도 신청하면 쪽팔리니까 직권으로 정정. 지가 알아서 탁 정정하고 마치 안 틀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등록 전환. 자, 오차용 범위 내입니다. 크게 문제될 거 없죠? 그러니까 새 면적,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가면 되는데 오차용 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옛날 거 그대로 놔두면 욕먹잖아. 그러니까 옛날의 기재를 직권으로 정정해서 마치 안 틀렸던 것처럼 똑같죠? 똑같이 가요. 근데 축적 변경은 조금 달라요. 자, 축적 변경은 나중에 하겠지만 축적 변경은 지적도의 축척을 바꾸면서 소관청은 시다발이 역할을 합니다. 우리 축적 변경일에 깡패 밑에 시다발이 새가빠지 고생하죠? 그래서 시행 공고하러 공고문 붙여야 돼, 확정 공고문 붙여야 돼, 토지 가격 알아내러 이 무더운 날 육수 올리면서 띠 댕겨야 돼, 그 다음에 청산금 징수하고 받으러 댕기고 들은 짓거리 이 시다발이 다 해야 돼. 맞죠? 결정은 전부 위원회가 하고 시다발이를 소관청이 한단 말이에요. 이 소관청 너무 고생하니까 좀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축척 변경했는데 오차는 생겼는데 허용 범위 내에 면적 오차가 있습니다. 이때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일 시키지 말고 막 그냥 이 정도 오차는 무시하고 옛날 면적 그대로 가라. 니 좀 쉬라. 이렇게 해서 옛날 면적 축척 변경 전의 면적으로 그냥 놔둬라 이렇게 해버려요. 놔둬라. 그러나 오차 허용 범위 초과했다. 너무 많이 다르죠? 이때는 어쩔 수 없다. 네 힘들지만 오차 범위를 초과한 거니까 축적 변경 후 면적으로 이거는 고쳐줘라. 힘들지만. 대충 요래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별거 아닌데 뭐 이리저리 뭐 온갖 이유 대가면서 얘기했느냐. 이미지를 가지고 외우시라 이 말이에요. 이거 그 이미지 없이 그냥 외우면 외우면서 까먹고 외우고 돌아서면서 까먹고 외우고 돌아서면 까먹고 절대 안 해줍니다. 안 외워져. 뭔가 이런 이미지를 만들면서 외워야 겨우 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냥 외워보세요. 외워지는가. 자, 그래서 자 06번 문제 4번 질문 봅니다. 자,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되는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경우는 사소한 오차니까 틀려도 문제될 거 없죠? 이때는 새로운 면적, 무슨 면적?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근데 임야대장 면적은 옛날 면적이잖아.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토지분할하고 나왔어요. 토지분할. 토지분할은 뭐 할 것도 없죠. 토지분할. 자, 토지 분할은 신청 의무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있어요? 1필지 얼마? 일부 용도 변경 있을 때 요때만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1필지 일부 용도 변경. 자, 우리나라는 1필지 1지목 원칙이죠. 그래서 1필지에는 지목 하나만 등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 필지의 일부분이 용도가 바뀌었어. 그럼 바뀐 대로 지목 또 등록하면 1필지 2지목 돼버리죠.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분할하라 라고 의무부가 유일하게 의무부가 합니다. 이걸 제외하고는 원할 때 하면 됩니다. 자, 내가 500평짜리 전을 한 필지 가지고 있는데 누가 오더니 200평만 사고 싶다. 그럼 내가 돈이 필요하면 200평만 팔 수도 있는데 자, 부동산 일부만 소유권 이전 가능 불가능? 민법에서 배웠잖아요. 부동산 일부 소유권 이전 가능 불가능? 일부만의 이전은 불가능해요. 그럼 일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대법원 판결이 뭐하라? 일부를 분할해서 독립된 필지로 만든 다음 이전할 수는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내가 돈이 필요해서 200평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내가 분할하면 돼요. 그런데 나 돈 안 급해. 500평 다 팔고 싶지. 200평 쪼가리 내기 싫어. 그러면 안 쪼개고 안 팔면 되죠. 그래서 요 경우를 제외한 분할은 신청 의무 없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다 말이에요.
분할해서 팔고 싶으면 분할하고 팔면 되고, 전체를 팔고 싶으면 분할 안 한다. 안 해버리면 되고, 그래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의무 있는 경우는 요거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며칠 내? 60일 내. 안 하더라도 별도 벌칙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때 분할 신청만 하면 될 것인가? 지목 변경 신청도 함께 해야 될 것인가? 요거 함께 해야 되겠죠? 분할만 하면 옛날 지목 그대로 분할돼 버려. 아니요. 새로운 용도로 분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목 변경 신청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거예요. 그러면 85페이지 07번 문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 시정하기 위해서 한다. 이때는 신청해야 된다. 원하면 하면 된다. 원하면 하면 되죠. 그래서 이때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 한번 보세요. 5번 토지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때 아까 500평 중에 200평만 분할해서 팔 거냐 그냥 안 팔고 말 거냐 그것도 내 선택이죠. 그래서 이때도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온 거예요. 그런데 2번 보세요. 2번 지적공부 등록된 일필지의 일부가 관계법령에 의한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이때는 의무적으로 분할해야 되죠. 그래서 이때는 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게 의무 있는 경우다.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토지 분할할 때 주거사무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당 병신 기억나죠? 분할은 당연히 그래서 우선해서 지분 부조해 줘야 되고 합병이라고 나왔으면 신청하면 이라고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는 지상에 건축물 걸리더라도 분할할 수 있다. 원래 건축물 있으면 건축물 걸리게 분할하면 안 되지만 판공 또 해가지고 공공사업, 학철수, 유도, 구제천, 도로 맞죠? 그때는 건축물 걸려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합병으로 가봅니다. 합병. 이상하다. 왜 행계문제 시간이 빨리 가노? 앞에서 당고나 얘기를 너무 오래 했나? 뭐 안 되면 뭐 수업 좀 더 하면 되지 뭐 그죠? 오늘 날도 무덥고 이런데 뭐 혼자 공부 되겠나? 벌써 다 주고 가고 있는데 수업이나 듣고 앉아 있어야지. 그죠? 자 5번 합병. 아이고 진짜 할란가 싶어 걱정한다. 자 4번 합병. 자 합병은 토지를 합치는 겁니다. 그죠? 자 쉬었다 하시죠. 하고 싶을까요?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시죠. 기왕 늦은 거 그죠?